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인구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는 지역별 인구 특징이 시험에 나옵니다. 지역별 인구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연령별 인구 구조 혹은 성비라든가 인구 증가율 같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걸 비교해서 지역을 찾고 인구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문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오는 것이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조를 가지고 지역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유소년층 비율, 청장년층 비율, 노년층 비율, 이렇게 제시할 건데요. 여기서 쉬운 게 노년층입니다. 노년층 비율은 아무래도 농촌 쪽에서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노년층 비율은 농촌에서 굉장히 높다. 그리고 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자, 그리고 청장년층은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낮고 도시에서 높습니다. 자, 농촌에서 낮고 도시가 더 높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데 어떤 도시가 가장 높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농촌이 낮다라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소년층 비율 같으면 신도시에서 되게 높습니다. 자, 여기서 신도시라는 건 최근에 30, 40대가 유입되는 도시들을 제가 신도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이라든가 수도권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30, 40대 부부들이죠. 그래서 이 30, 40대 부부들의 자녀들이 유소년층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이 높게 잡히는 도시가 세종이나 수도권 2기 신도시입니다. 특히 세종은 유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제시되었을 때 선택지에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 같은 걸 판단하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이 공식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만약에 두 지역의 청장년 비율이 같다면 유소년 비율이 높은 쪽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겠죠. 그래서 이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신도시들이 또 높은 특징이 나타나요. 자, 세종이나 2기 신도시 이쪽에서 많이 높고요. 자, 그리고 노년 부양비 같으면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농촌이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는 농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 총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실 분자에 들어갈 유소년 플러스 노년 비율은 청장년 비율 하나만 알면 계산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청장년 비율분의 비청장년층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지역의 청장년 비율이 70%라면 나머지는 3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부양비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지역이 청장년 비율이 낮다면 비청장년층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크겠죠. 상대적으로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나머지 비청장년층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총 부양비가 낮겠죠. 그래서 총 부양비는 우리가 청장년층 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비율이 높으면 총 부양비는 낮은 거고요. 자, 청장년층 비율이 낮으면 총 부양비가 높습니다. 총부양비야, 총부양비.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고, 자,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높다. 그러면 총부양비는 농촌에서 높겠죠. 이 총부양비는. 왜냐하면 농촌이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 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당연히 농촌이 높겠죠. 농촌이 분자의 노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지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농촌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도시 1, 도시 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세 지역이 나왔을 때 반드시 농촌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힌트가 많죠.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 비율 자체가 또 힌트고요. 아니면 노년부양비나 총부양비나 노령화 지수가 높은 곳을 농촌으로 먼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도시 두 개는 이 도시들의 인구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업도시가 이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성비가 좀 높게 나타날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신도시가 하나가 있다고 치면 유소년 비율이 또 힌트가 될 수가 있죠. 인구 증가율 같은 게 제시되면 어떤 도시는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고 어떤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힌트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령대별 인구 비율에서는 농촌은 반드시 하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문제, 올해 9월 모평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나와 있는 지표가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아파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세 지역이 진안이 있고요. 광주가 있고 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안이 확실히 농촌이죠. 그리고 광주와 여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농촌의 진안을 먼저 골라야 됩니다. 당연히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진안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다를 고르는데 광주도 도시고 여수도 도시니까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가지고 두 지역을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가만 가지고 일단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전남에 위치한다. 자, 진안은 전라북도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기 때문에 농촌인 진안, 가가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 이 중에서 제일 낮아야 되니까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인구가 많은 도시가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많겠죠. 자, 나가 광주가 됐건 여수가 됐건 간에 인구가 너무 적은 진안보다는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겠죠. 그러면 답은 3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과 5번은 시력 테스트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이잖아요. 자, 나와 다를 비교를 할 텐데 나다가 유소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노년 비율이 나가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노년층 비율이 높은 나가 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지표라 그랬습니다.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높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이 지금 가가 가장 낮죠. 그래서 총부양비 1등은 가고요. 자, 두 번째로 낮은 데가 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낮은 데가 다가 되겠죠. 자, 다가 청장년 비율이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가장 낮아야 되고요. 자, 가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된 거다. 자, 정답은 3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다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더라도 가 하나만 가지고도 선택지가 다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농촌 하나는 무조건 찾아줘야 됩니다. 농촌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지에서도 좀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촌만 확신을 가지고 고르신다면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령층별 인구구조와 함께 하나 더 봐야 될 게 성별 인구구조입니다. 자, 성별 인구구조는 주로 성비가 힌트로 제시되죠.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기 때문에 성비가 100 이상이면 남자가 많다는 거고 성비가 100 이하면 여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초 지역이라고 하면 성비가 100을 넘겠죠. 자, 그리고 여초 지역이라고 하면 성비가 100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서 100하고 비슷한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한 105, 110 이 정도 성비 수치가 나오는 지역을 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남초 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곳은 이제 공업도시입니다. 거제, 광양, 서산, 당진, 아산, 구미, 포항 이런 도시들 말이죠. 이런 도시들이 성비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 군사 접경 지역이 군인이 또 남자가 많으니 이 지역이 성비가 좀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공업도시하고 군사 접경 지역은 성비가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초 지역을 꼽자면 서울, 부산 같은 서비스업 위주의 대도시는 여초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지방의 전통적인 농촌은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아서 성비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노년층에서는 할아버지보단 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 전통 농촌은 조심해야 될 게 20대에서 40대 요 연령층만 끊으면 성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농촌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죠. 여자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에서 40대 특정 연령층만 끊어준다면 남초지만 노년층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구조와 성별 구조를 함께 봐야 되는 올해 6월 모평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세 지역을 확인할게요. 자, A가 고흥이고요. 고흥은 전형적인 농촌이죠. 자, B는 거제. 거제는 남초가 나타나는 공업도시고, 자, C는 위성도시 김해입니다. 자, 일단 연령대별 인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는 막대기로 나와 있고요. 자, 연령대별 성비가 꺾은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농촌인 지역을 고르려면 연령대별 인구수를 봐야 돼요. 자, 가는 요 인구수 자체가 나보다 요 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가가 일단 농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는 보시면 어느 연령대의 인구가 많냐면 60대 인구 많고, 그리고 70대 인구 많고, 그리고 50대 후반, 80대 초반. 여기서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성비를 볼 것도 없이 가는 무조건 완전 농촌입니다. 완전 농촌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죠. 고흥이죠. 그러니까 가를 A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 같으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인구수를 봤을 때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30대 초반, 이쪽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한창 일할 때 나이, 청장년층 비율이 지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거제도 이럴 수 있고 김해도 이럴 수 있어요. 연령대별 인구수를 가지고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비를 같이 봐야 될 텐데, 성비가 여기가 100입니다. 자, 100에다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자, 지금 성비가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거의 막 120, 20대에서는 160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지역인데 성비까지 대단히 높은 지역이니까 공업도시 거제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B로 우리가 연결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친구들이 많이 실수를 한 게 이 부분이에요. 가도 성비가 지금 이쪽 20대 30대에서 성비가 되게 높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기억납니까? 자, 전통 농촌은 전체 성비는 여초지만 20대에서 40대에는 남초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타날 수 있는 건 정상이야. 근데 20대, 30대 인구수가 너무 작잖아. 그러면 이건 절대 도시가 아닌 겁니다. 얘는 이렇게 젊은 층의 인구가 적다는 건 이건 절대 도시가 아닌 거야. 이건 무조건 농촌이야. 그래서 저 성비만 보고 거제를 가로 확정을 하고 나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성비 이 두 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연령대별 인구 비율, 성별 인구 구조. 자,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많이 등장하던 개념이 요 인구 증가율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과 현재 인구 이동 양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은 출생 빼기 사망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에다가 순 이동률을 더한 값이죠. 자, 순 이동률은 유입 빼기 유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자연 증가율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순 이동률의 지역별 차이는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고 화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은 순 이동률이 완전히 마이너스겠죠. 자,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기 신도시 화성 같으면 순이동률이 굉장히 높게 잡힐 겁니다. 이렇게 순이동률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증가율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자연 증가율은 물론 플러스인 데도 있고 마이너스인 데도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순이동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이동률을 가지고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어디가 순이동률이 플러스고 어디가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인구 이동 양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유입 초과인 지역. 유입 초과라는 건 순이동률이 플러스인 지역이란 얘기죠. 맞죠? 자, 유입이 더 많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유출 초과 지역은 유출이 유입보다 많으니까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순이동률이 플러스인 지역은 인구 증가율도 플러스죠. 인구 증가율도 플러스. 자,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 지역은 어김없이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로 문제가 나오든 순이동률로 문제가 나오든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입 초과인 대표적인 지역 자,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도권 이기심 도시.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화성, 김포, 파주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수도권에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서울의 교외화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산과 대구의 위성도시. 부산, 대구도 교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해, 양산, 자, 경산 같은 도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충청권의 공업도시. 충청권의 공업도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인구 증가율이 높게 잡히는 도시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같은 도시들이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여기가 최근 10년간만 쫙 따지면 인구 증가율이 거의 탑을 찍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연도로 제시됐을 때 인구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데가 세종이에요. 자, 그리고 일부 혁신 도시들 중에 일부가 인구 증가율이 높게 잡히는데요. 자, 진천과 나주가 2015년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자, 이 두 지역은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농촌 혹은 소도시에서 지금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 증가율이 다른 혁신 도시들보다는 조금 높게 잡혀요. 자, 그리고 도청이 이전하면서 개발된 신도시들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이 있고요. 자,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지. 자, 그리고 경상북도에 예천이 있는데요. 자, 예천은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안동 바로 옆에 있는 시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구가 조금 증가했는데 워낙 시골이었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만 증가해도 인구 증가율이 높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이사 오면서 자, 예천이 인구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다. 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천, 나주, 홍성, 예천 같으면 인구가 작았던 농촌이었다가 인구가 조금만 늘어도 인구 증가율이 높게 잡힐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출 초과 지역들을 한번 볼 텐데, 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자, 요 대도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요 네 도시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특히 대전의 인구가 세종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통 농촌 지역은 대부분 순이동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수도권의 농촌은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 농촌 지역들은 뭐 100%는 아닌데 대부분은 유출 초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그리고 뭐 혁신도시나 뭐 이렇게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지방의 소도시들도 대부분 유출 초과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100%는 아니고요. 자, 대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같이 나왔던 자, 작년 6월 목표 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시된 게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2015년에서 2019년 최근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제시된 네 곳이 세종이 있고요. 세종 옆에 청주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진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골에 부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여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여가 혼자 지금 농촌이기 때문에 자, 부여가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부여로 고르면 되죠. 그래서 나를 부여로 자, 먼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종은 유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세종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소년 비율이 자, 지금 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가를 세종으로 자,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와 다는 결국에는 인구 증가율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나다의 인구 증가율을 확인해 보니까 다가 인구 증가율이 20%가 넘고 나는 한 1, 2%밖에 안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역을 맞춰야 되는데 진천과 청주를 맞춰야 되는데 요게 힘들다면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여기서 진천인데 가는 우리가 세종으로 찾았기 때문에 1번은 절대 안 됩니다.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청장년 비율을 가와 라를 확인해 봤더니 라가 더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라가 더 높아야 되죠. 자,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성비는 농촌이 낮아야 되죠. 전통 농촌이 낮아야 되죠. 그래서 부여가 여기서 제일 낮아야 됩니다. 그럼 3번 무조건 틀렸고요. 자, 4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인데 청주가 나 아니면 다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보류입니다. 자, 5번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무조건 시골 부여죠. 부여가 노년층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중위 연령이 가장 높아야지. 그럼 1, 2, 3, 5번 다 틀렸고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가 지금 청주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가 왜 청주고 나가 왜 진천인지 인구 증가율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나 진천이나 2015년에서 2019년 두 도시 다 모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천이 다인데 진천이 청주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죠. 자, 이건 진천이 기존 인구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진천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 6만 명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인구가 10,000명이 늘어났죠. 인구가 지금 1만 명이 늘어났죠.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몇 퍼센트가 되냐 하면 20%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기존 인구 5만 명에서 20%에 해당되는 10,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20%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청주가 인구가 80만이라고 해볼게. 청주 인구가 85만쯤 되잖아. 자, 기존 인구 80만에서 16,000명이 늘었다 그래 볼게요. 자, 플러스 16,000명이 늘었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81만 6천 명이 됐다고 해볼게요. 81만 6천 명, 81만 6천 명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6,000명은 80만 명의 몇 퍼센트입니까? 2%죠. 맞죠? 8,000명이 1%니까 16,000명은 2%잖아. 자, 분명히 진천하고 청주 중에 증가한 인구수는 청주가 6,000명이 많죠. 자,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진천은 20%, 청주는 2% 이렇게 잡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도시는 인구 증가율이 막 20%, 30%, 40%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도시는 실제는 세종이죠. 맞죠? 자, 그래서 세종은 이미 유소년 비율로 골랐기 때문에 청주하고 진천 중에는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도시를 진천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청주와 진천의 인구 증가율로 푸는 문제가 9월 모평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설이 굉장히 긴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9월 모평 해설 강의에 선생님의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구 파트 함께 정리했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